짱글씨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대명사 두 번째 시간으로서 썸과 any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어떤 책이나 또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썸과 any를 설명할 때 썸은 긍정문,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 이렇게 쓰인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또 그렇게 써 있는 책도 있습니다. 틀린 설명입니다. 네,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. 썸과 any가 물론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또 비슷한 점도 많고 하지만 그런 설명은 바람직한 설명이 아닙니다. 다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고 또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방금 제가 처음에 틀린 설명이라고 했던 것은 좀 잊어버리시고 이번 시간에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썸입니다. 썸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뜻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첫 번째, 약간의, 의자가 붙으면 형용사라고 했습니다. 약간의, 당연히 형용사입니다. 또 니은이 붙으면 형용사네요. 어떤, 그래서 썸의 두 가지 뜻은 약간의, 조금의, 약간이라는 뜻입니다. 약간의, 조금의 형용사입니다. 또는 어떤이라는 의미의 어떤 것 할 때 뭐 어떤 이런 둘 다 뭡니까? 형용사로 쓰였습니다. 해석해보면 여기 형용사 써있네요. 그죠? 자, 해석해보면 I have some English books 하면 나는 약간의 영어 책들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또 두 번째로 어떤이라고 해석했잖아요. 그죠? 나는 보았다. 그가 talking, 대화하는 걸 봤는데 누구와 함께 with some woman, 어떤 여자와 함께 대화하는 걸 봤어 해서 어떤이라고 형용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형용사로만 끝나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명사, 대명사 파트니까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some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약간 의의 형용사를 배웠잖아요. 명사로 쓰이면 약간이라는 뜻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약간, 약간이 아니라 몇 개네요. 둘의 차이가 뭐지? 약간이라고 해석한 것은 우유처럼 셀 수가 없는 것,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이라든가 추상적인 것의 약간, 그러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. 복수나 단수 이런 게 필요 없어요. 셀 수가 없는 것의 어떤 약간, 뭐 우유의 약간이라든가 어떤 기쁨의 일부분, 기쁨의 약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나타낼 때 이렇게 셀 수 없는 것의 약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, 두 번째로 셀 수 있는 것, The novels, 소설들 중에 몇 개, 물론 소설들 중에 약간이라고 상관없죠. 그런데 좀 구별하기 위해서 소설들 중에 몇 개, 소설들 중에 몇 권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약간, 몇 개, 몇몇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어쨌거나 둘 다 대명사입니다. 그래서 셀 수 없는 것과 셀 수 있는 것의 some은 모두 쓰일 수 있다. 뜻은 어쨌거나 약간 또는 몇몇, 몇 개 이런 뜻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 some은 이렇게 혼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역시 대명사입니다.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이는 건 그나마 해석을 해요. 이렇게 of가 나와 있는 걸 해석을 갖다 하는데 막상 이렇게 some 혼자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굳이 some을 갖다가 약간의 어떤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한 다음에 뒤에 명사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. 심지어는 say가 명사인 줄 알고 해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. 아닙니다. some은 이렇게 단독으로 쓰여서 충분히 대명사로 혼자 쓰여서 몇몇 사람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. 알았죠? 해석해보면 몇몇 사람들은 말한다. 그들이 봤다고, 무엇을? UFO를 봤다고 말한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of와 함께 쓰여서 이렇게 우유 중에 약간, 소설들 중에 몇 권 이렇게 뭔가 물질적인 것, 쓸 수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것 중에 약간, 무엇 중에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, 이렇게 단독으로 쓰여서 몇몇 사람 또는 뭐 단독으로 쓰여서 몇 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. 모두 다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형용사와 대명사 두 개 정리했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이렇게 참고 내용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. 자, 넘겨서 이어서 any입니다. any. 자, any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ny는 부정문, 의문문에 쓰이는 것 아니에요. 아이고, 큰 잘못이죠. 그렇게 생각하는 건. any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긍정문에 쓰일 수 있고, 그 다음에 부정문에 쓰일 수 있고, 의문문에 쓰일 수 있고, 조건문에 쓰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 뜻을 갖다가 일일이 다르게 해석을 하면, 다르게 기억을 하면 상당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나의 뜻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, 정리를 하다가 어떤 하나의 뜻을 딱 발견했습니다. 이 뜻으로 해석하면 거의 대충 다 맞겠다. 이 뜻 하나만 잘 응용하면 어떤 문장이
되던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찾아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무엇 도입니다. 자, 뜻이 뭐라고요? 꼭 기억하십시오.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. 애니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너무 많은 뉘앙스를 담고 있고 여러분들 해석할 때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하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. 오늘 이 대명사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다시 정리하면 애니는 어떻게 해석한다? 어떤 무엇 도라고 어떤 무엇 도 이렇게라고 꼭 해석을 해 주십시오. 자, 그러면 이것을 각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정문, 부정문, 의문문, 조건문에 쓰였을 때 각각 요 뜻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죠. 그죠?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한번 해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또 동시에 제가 지금 이제 표현하는 요 뉘앙스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다시 뭐라고요? 단지 그냥 어떤 무엇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문에선 요런 뉘앙스로, 부정문에선 요런 뉘앙스로, 의문문에선 요런 뉘앙스로, 조건문에서는 이런 뉘앙스로 어떤 무엇 도를 응용해서 해석하는구나 를 꼭 기억해서 그것대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. 자,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긍정문입니다. 대단할 거예요. 보세요. 너는 살 수 있다. 우표를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? 어떤 우체국에서도. 야, 우표 아무 데서나 팔아. 어떤 우체국에서도 팔아. 뭔가 허용적인 분위기. 그죠? 야, 아무 데서나 다 파는 거야. 이런 뉘앙스를 전달할 때 뭡니까? 그렇습니다. any를 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너는 그 우표를 살 수 있는데 어떤 우체국에서도 살 수 있어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긍정문의 뉘앙스 알았죠? 자, 두 번째 부정문입니다. I don't have any pencils. 나 지금 뭐 좀 써야 되는데 나 지금 어떤 연필도 없다. 나 지금 어떤 것도 없어. 쓸만한 필기구가 없네.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어떤 무엇도 없어. 어떤 무엇도 안 돼. 이렇게 할 때 뭔가 강하게 부정을 할 때 뭘 쓴다? 그렇죠. any를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알겠죠? 어떤 무엇도 가지고 있잖아. 없어. 막 이렇게. 세 번째 의문문입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Do you have any pencils? 야, 어떤 뉘앙스냐면 혹시 모르는데 너 혹시 어떤 연필 있어? 어떤 야,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연필 좀 있어? 나 좀 필요한데. 이렇게 어떤 무엇도 이걸 전달할 때 뭘 쓴다? 그렇습니다. any를 씁니다. 역시 뭡니까? 의문문에서도 any를 쓴다. 마지막으로 조건문입니다.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당신에게 어떤 돈이 좀 있으면 이런 느낌입니다. 알겠죠? 혹시 그런데 어떤 돈이 좀 있으신가요? 혹시 어떤 돈이 좀 있으면 이렇게 조건문. 만약에 네가 어떤 돈이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 제발 빌려줘. 그것을 나에게 약간만. 이렇게 할 때 뭡니까? 그렇죠. 어떤 무엇이라도 이렇게 할 때 조건문에도 뭡니까? any를 쓴다. 하지만 뭐예요? 방금 제가 뭔가 몸으로 표현한 이 뉘앙스를 꼭 넣어서 긍정문, 부정문, 의문문, 조건문을 갖다가 이제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,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잘 해석을 못하는 이 any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any를 갖다 한 가지 더 보면은 형용사만 있는 줄 알았어요. any가. 그렇죠. 이거 다 형용사로 쓰였지 않습니까? 1번부터 4번까지. 아닙니다. 이게 대명사 파트니까 any는 대명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. 즉 단독으로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. 해석해 볼게요. 조건문이네요. If any of the meat, 만약에 그 고기들 중에 any 어떤 것이라도 went bad, 썩었다면, 상했다면 제발 그것을 버리세요. 이렇게 할 때 아까 조건문 해석할 때처럼 조건문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습니까? 어떤 무엇이라도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그 고기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썩었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. 선생님, 그러면요 대명사는 조건문밖에 못 쓰이나요? 아니죠. 지면 관계상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한 것뿐이고, 이것이 형용사로 쓰일 때나 이렇게 대명사로 쓰일 때, 바꿔 말하면 대명사로 쓰일 때나 여기 위에처럼 형용사로 쓰일 때 모두 다 뭘로 쓸 수 있다? 그렇습니다. 긍정문, 부정문, 의문문, 조건문에 모두 쓰이는 겁니다. 다만 대명사는 그냥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정리해 놓은 것 뿐이지 대명사로 쓰였을 때도 이렇게 네 가지 긍정문, 부정문, 의문문, 조건문으로 모두 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. 그러니까 총 8개네요. 그죠? 형용사로 4개, 대명사로 4개. 알겠죠? 그래서 꼭 이 뉘앙스를 넣어서 형용사로 쓰였거나 대명사로 쓰였거나 꼭 이 뉘앙스를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.
자, 뭐 참고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 뉘앙스를 넣어서 적절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,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 모두에 쓸 수 있다. 썸도 마찬가지였네요. 그죠?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오늘 완벽하게 썸과 애니를 정복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짱글리셨습니다.